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성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신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모델입니다. 국내 시장에는 콰트로 프리미엄 트림만 이제 출시가 됐고요. 아우디 A7을 기반으로 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굉장히 긴 차명을 갖고 있는데요. 아우디 A6라는 세단 잘 알고 계시죠? 아우디 A6의 패스트백 스타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뒤쪽에 유려하게 꺾이는 이 루프 라인이 특징인 차량입니다. 특히나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추가가 되면서 효율성도 굉장히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행할 때의 이 주행 질감, 가속 성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오늘은 A7 좀 너무 이름이 기니까 짧게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은 아우디의 디자인에서 굉장히 익숙한 싱글 프레임 그릴이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중앙에 보시면 좌우에 주행 보조 시스템을 위한 센서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웰컴 라이트 기능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반가운 이 시그널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향지시 등은 턴 시그널 형태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흐르는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공기가 들어가서 흡입해서 냉각보다는 이쪽은 이제 타이어 쪽에 와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러한 에어 인테이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A7은 특히나 굉장히 멋진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는 차량입니다. 아우디의 차량 가운데 가장 스타일리시한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상당히 긴 그리고 여유 있는 이 루프라인 덕분에 유럽 시장에서는 패스트백이라고 불리는 차량이긴 한데 국내에서는 딱히 이 패스트백이라는 차명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역시 다 측면에서 보면은 느긋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차량의 이 측면에 충전구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 전기차 완속 충전구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시동을 끄면은 이렇게 살짝 누르면은 열리게 되고요. 완속 충전입니다. 급속 충전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지원하지 않고요. 47km를 주행할 수 있는 제법 큰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징이기도 하죠. 트렁크 도어와 이제 위쪽 상판의 글라스가 함께 열리는 이러한 후면 도어를 가지고 있고요. 차량의 리어 램프 역시 커넥티드 형태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배기구가 따로 노출되진 않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들 적용된 것 같고요.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도어가 함께 열리는 굉장히 넓은 입구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선들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펼쳐놨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가정용 220V 충전구를 통해서 충전할 수 있는 완속 충전, 휴대용 완속 충전기고요. 이 케이블은 요즘에 사실 이 전기차 충전하는 곳 가보면 이 완속 충전기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정말 많습니다. 완속 충전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도 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급속 충전기에 이제 꽂고 이 부분을 이 완속 충전기 쪽에 이제 케이블 쪽에 뒤쪽에 연결하게 되면은 급속 충전기로도 완속 충전기를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어댑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차량에 기본적으로 갖춰 있어서요. 어디서나 충전하기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적재 공간 용량이 한 380L를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이제 커버를 열고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배터리도 위치하다 보니까 이 하부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막혀 있고요. 열추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내연기관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워낙 이 넓은 입구는 그대로 당연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짐을 실을 때 아주 편안하게 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2열 시트까지 덮게 되면은 굉장히 넉넉한 긴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적재 공간 활용도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볼 텐데요. 일단 도어는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이렇게 위쪽에 도어 프레임이 따로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만 보더라도 스타일에 중시한 이 패스트백 모델이라는 것이 좀 보여지죠. 그리고 이중접합 유리이긴 한데요. 상당히 좀 두꺼운 편입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는 지난해긴 하지만 A7이라는 차량 자체가 좀 출시된 지가 조금 됐기 때문에 요즘 추세보다는 조금 두꺼운 형태의 이중접합 유리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1열뿐만 아니라 2열에도 이 이중접합 유리가 마련돼서 실내 정수성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닫을 때도 이 살짝만 걸쳐도 이제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임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실내 공간은 기존에 출시됐던 A7 모델과 동일한 형태이고요.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아우디의 실내 형태 그런 것들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3개의 모니터가 있는 실내 구성, 그리고 역시나 이 실내의 각각의 소재의 품질들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고요. S라인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되면서 아래쪽에 S 로고가 되어 있는 이 플레이트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스피커는 뱅 앤 올ufsen 스피커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음이 따로 이제 시끄럽게 들려오진 않습니다. 그냥 구동됐다는 형태이고요. 지금은 이제 배터리 잔량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엔진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좀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는 시동을 켰을 때도 특별히 이제 엔진이 작동하지 않거든요. 왼쪽에 있는 뷰 버튼을 눌렀을 때 계기판의 디자인이 바뀌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설정을 통해서 이 계기판 형태도 기본적인 형태 또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나오는 정보들은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조작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 이제 물리 버튼들이 이렇게 있는 것도 좀 반가운 부분인 것 같네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회생제동이 있긴 하지만 이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지는 않습니다. 차량이 알아서 이제 회생제동 강도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강도로 조절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변속 레버가 되겠고요.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레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레버들도 위치해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의 부드러운 소재의 가죽이 대시보드 위쪽에 장식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우드 소재도 굉장히 좀 촉감이 좋은 우드 소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이 디스플레이는 위쪽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아래쪽은 공조장치로 되어 있고요. 공조장치 일단 먼저 보면은 일단 전체적인 디스플레이는 손가락을 눌렀을 때 이렇게 아래쪽에서 톡톡 오는 이 햅틱 반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출시되고 있는 많은 차량들이 이 터치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고 있지만 햅틱 반응이 아우디처럼 좀 깔끔하다, 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좀 전한다, 이런 기능들은 좀 없었거든요. 아우디는 이 햅틱 반응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일단 차량으로 가보면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충전과 관련된 이렇게 사전 예약할 수 있는 기능들도 볼 수가 있고요. 효율적인 주행 지원으로 가보면 지능형 관성 주행을 이제 끄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켜놓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가속 페달의 민감도 같은 것들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트론 모드는 EV 모드와 오토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배터리 홀드 모드 3가지가 있는데요. 이따 주행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이렇게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계기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전 속도계, 파워 미터, 혼합식,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형태를 좀 바꿀 수가 있고요. 이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크기가 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조장치 위쪽에 보면 몇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제 EV 모드를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버튼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좀 배터리 잔량이 살짝 부족해서 작동이 되진 않네요. 그리고 즐겨찾기 버튼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리어 스포일러는 속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열리기도 하지만 운전자가 수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 작동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는 한 손으로 쥐기 좋은 형태의 기어 노브를 볼 수가 있고요. 컵홀더는 아주 컵을 단단하게 잘 잡아주는 이런 홀더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A7의 키는 이러한 형태로 상당히 작은 크기의 이런 키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키를 꽂을 수 있는 홀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아래쪽에 수납 공간에는 스마트폰을 둘 수 있는 공간, 무선 충전 패드, 이런 작은 수납 공간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컵홀더 쪽에 컵을 놓게 되면 스마트폰을 둘 수 있는 곳이 이 실내 공간에서는 딱히 없어서 이런 점들이 좀 살짝 불편하긴 하네요. 시트 역시 고급스러운 촉감의 가죽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A7의 스포티한 인상보다는 아무래도 좀 편안한, 실내에서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이 부드러운 시트가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스포츠 시트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2열 공간은 패스트백 스타일의 차량이긴 하지만 머리 공간이 다소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발을 놓는 공간, 어깨 공간은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자, 앉아보면요, 일단은 무릎 공간, 제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놓은 상태인데요. 무릎 공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죠. 발을 놓는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쿼트로 모델이기 때문에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솟아 올라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측면의 글라스는 반밖에 안 내려가네요. 아무래도 이 스타일 때문에 2열의 도어가 좀 작긴 하지만 이렇게 반밖에 안 내려가는 차량은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컵홀더는 이렇게 접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따로 이 가운데 부분을 접어서 스키스루처럼 활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키가 170인데 머리 공간 지금 주먹 한 반 개 정도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남거든요. 어깨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머리 공간도 키가 한 180대는 정도 되는 분들이라면 이제 머리가 많이 닿겠네요. 이 측면 글라스는 좀 2열에서 느낄 때는 좀 좁은 편이고요. 이렇게 B필러 쪽에 송풍구가,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패드가 마련되어 있는데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조작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C타입 포트 2개 있고요. C거제까지 마련되어 있네요. 요즘은 담배 피는 분도 많이 없을 텐데 이렇게 담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 차량들은 종종 이렇게 담배 표시가 되어 있는 C거잭들이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우디 A7의 실내 공간, 시간이 사실 A7이라는 차량 자체가 출시된 지가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세련된 인상이 더 강한 실내 공간, 실내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아우디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코너로 돌아나갈 때의 움직임 굉장히 좋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량도 아닌데 승차감이 일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 드리자면요, 일단 파워트레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A7 55 TFSI 모델이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은 최고 출력이 340마력이거든요. 하지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4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거기에 142마력의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시스템 종합 출력은 367마력입니다. 출력도 훨씬 이 모델이 높죠. 하지만 좀 무게가 있다 보니까 0에서부터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5.8초로 조금 더 느립니다. 6기통 모델이 한 5초 초반대거든요. 지금 5초 후반대에 제로백 성능을 좀 발휘하고요. 하지만 전기 모터가 개입하는 이 초반에 가속감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모델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상쾌하게 주행할 수 있는 느낌까지도 받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얘기할 때 효율성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이 독일 프리미엄 3사가 내놓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면은 효율성도 물론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더 여유 있는 동력 성능, 이런 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더 가속할 때 여유 있게 좀 가속해 나가는 느낌을 이제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건데요. 단순히 연비만 좋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이 독일 3사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징입니다. 자, 주행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EV 모드로 하면은 저속 구간 또는 시내 구간, 이제 막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할 때는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이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한 47km, 도심에서는 47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가속을 심하게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기차처럼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는 차량이 알아서 엔진이 개입하는 시점 또는 전기 모터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점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모델이고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홀드 모드는 배터리 충전량을,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엔진으로 계속 주행을 하다가 이따가 시내 들어가거나 집에 가까워 왔을 때 전기 모드로 구동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 배터리 모드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항상 이제 엔진이 가동하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 회생제동의 로직 자체도 제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아우디나 독일의 제조사들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회생제동을 그렇게 강하게 가져가고 있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회생제동이 강하면 배터리 충전은 좀 잘 되겠지만 아무래도 브레이크 감각이라든가 이 회생제동에서 오는 그 주행의 이질감, 울렁거림, 이런 것들이 좀 커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내연기관 차량과 얼마나 더 흡사하게 주행 특성을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독일 브랜드들은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질감 없는 회생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회생제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강도로 비록 충전이 빠르게 되진 않더라도 적당히 조절해서 운전자가 좀 이질감을 최대한 느낄 수 없는 수준으로 회생제동의 강도를 맞추는 거죠. 다시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해도 배터리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느낌까지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적정한 수준에서 전기 모터와 엔진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아마 차명만 봐도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하려는 이러한 의도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OOTFSI라는 차명을 앞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끝에 2만 붙여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외부에서 볼 때 어디를 봐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뭐 로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차량의 왼쪽에 있는 충전구를 보면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는 차량 외부에서도 딱히 전동화 모델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우디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일반 가솔린 모델의 성능에 있어서, 동력 성능에 있어서는 아마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더 좋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차다, 이런 부분을 아마 표현하려는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연비만 보더라도 순간 연비 같은 경우에, 정속 주행하는 연비 같은 경우에는 뭐 25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기 모터가 더해지는 이 가속 상황에서도 좀 더 여유로운 주행을 느낄 수가 있죠. 차량의 정숙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중 주판율이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타이어도 사실 윈터 타이어긴 한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아주 잘 차단하고 있고요. 뭐 A필러 쪽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게 느낄 수가 없이 굉장히 조용하게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이 높은 출력이 오로지 가속을 위한, 퍼포먼스를 위한 모습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유로운 성능에 있어서 맞춰져 있다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 GT 모델을 바로 좀 떠오르게 하는 아우디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3사 가운데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구성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BMW는 이제 T맵을 적용하기도 했고, 벤츠도 올해 안으로 T맵 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아우디는 뭐 그런 얘기 전혀 들을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탑재된 내비게이션의 활용도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애플 카플레이 연결해서 T맵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고 되긴 하지만 현지화가 중요한 이 수입차 선택의 세일즈 포인트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빠른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차량의 가격은 1억에서 15만원 빠지는 9,985만원입니다. 물론 뭐 지금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어느 정도 가격 내고는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얼핏 또 비싸게 느껴지는 가격이긴 합니다만, 가솔린 모델인 A7 TFSI 모델 가격과 한 3,400만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거기다가 옵션 사양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임에도 가격차가 그 정도밖에 안 난다는 건 상당히 좀 의외죠. 사실 아우디 쪽에 요즘에 딱히 시선이 가는 모델이 없었는데,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효율성, 가속 성능, 효율성이나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이 패스트백 스타일의 A7의 매력은 여전히 또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모습 보면은 상당히 좀 눈길을 끄는 차량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일리시한 패스트백 스타일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아우디 A7 OOTFSI E 모델 만나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